올해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내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입시 준비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예비 수험생들의 내년도 입시 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재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 전문 상담을 하고 있는 권기철 입시 전문가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마무리되면서 벌써부터 내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선 예비 고3 학생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인지 혹은 정시로, 즉 수능을 시험 쳐서 대학을 갈 것인지 이 두 개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무엇을 준비할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시냐 정시냐 선택의 갈림길에선 본인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비중을 두고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수시로 지금 현재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내가 어느 대학까지 진학이 가능한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면 그 다음은 이제 정시로 이제 어느 대학에 갈지 알아봐야 되는데, 정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쳤던 모의고사에서 한 등급 정도 낮추어서 내가 진학이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최저 등급 맞추는 전형 맞춤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몇 등급은 어느 대학 간다, 몇 등급은 어느 대학 간다 하는데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과학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3, 4등급도 예를 들면 인서울 간다. 혹은 그 대신 일반 고등학교는 3, 4등급이 인서울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등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지어 학생부 종합은 학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어느 대학 갈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들을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와 비슷한 등급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등급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무슨 전형으로 주로 어느 학교 갔는지를 알아보시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 등급대가 무슨 전형으로 어디쯤 가는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자기 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판단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 등급이 또 중요한데, 수시라도 논술 전형은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 전형만 준비하지 말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논술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대신 논술 전형은 좋은 게 뭐냐면은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신 등급을 보고 이제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정시 전형에서 재수생이 포함된다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예비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이 있다면 전해주신다요. 예, 일단 만약에 정시로 가겠다 그러면 일단 목표 학교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목표 학교를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세 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 그다음에 가도 기분 나쁘지 않는 학교, 최소한 이 학교만 가면은 그래도 난 재수는 안 하겠다라는 학교. 이 세 개의 목표 대학을 정해서 내가 몇 등급 맞으면 어느 대학 가고 몇 등급 맞으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목표 학교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시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무턱대고 목표 학교에 수능을 준비하지 말고 논술 전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논술에 나와 있는 최저 등급을 맞추는 거 먼저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논술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게 되면 수시에서 6번의 기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따지면은 학생이 이번에 이제 대학 진학하는데
뭐 수시 6번, 수능 3번, 총 9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대학 진학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논술 전형의 최저 등급을 먼저 맞춰서 준비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능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8점을 맞기 위한 공부 방법과 90점을 맞기 위한 학습 스케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능에서는 1.5등급이 목표다. 수학하고 탐구하고 합체가 1.5등급이 목표다. 이래 된다면 둘 다 1등급을 준비하지 말고 수학 2등급, 과학 1등급으로 해서 1.5등급을 만들지, 혹은 수학 1등급, 과학 2등급으로 해서 1.5등급을 만들지, 자신에게 더 강점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더 강점 있는 과목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데, 많은 경우는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두 마리 토끼 잡으려가 이제 아무것도 못 잡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목표 학교의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몇 등급 올리고 어떤 과목은 몇 등급까지 올리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본인의 강점에 따라 전략을 잘 세워야겠군요. 예비 수험생 못지않게 학부모도 걱정이 많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수험생 학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될 정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예비 그 고3이 되는 경우에 사실은 뭐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옆에 있는 학부모님이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하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학생을 믿고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적으로. 그렇다면 어머님과 이제 학생이 바로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학부모가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이 되려 의견 충돌이 나서 이것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만약에 학생이 뭔가가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좀 교육 전문가들과 상담을 한 후에 어머니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어머니가 직접 학생하고 이야기하든가, 어머니가 그렇게 전달력이 안 된다면은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런 이제 걱정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학생에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될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략에 대해 입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